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영찬입니다. 한의원 단골 환자분 중에 술을 참 좋아하는 분이 계십니다. 일 때문에 마시고, 일이 잘 돼서 마시고, 또 일이 안 돼서 마시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외로우면 외로워서, 어떤 날은 그냥 술이 마시고 싶어서 마신다고 합니다. 평균 일주일에 3, 4일은 마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좀 되는지 주기적으로 술에 해독이 도움이 되는 한약을 지으러 옵니다. 오실 때마다 약을 복용할 것이 아니라 술을 줄여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지만 수년째 요지부동입니다. 얼마 전 받은 건강검진에서도 가벼운 위염에는 다 좋다고 한다면서 이게 다 제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몸이 버티고 버티다가 어느 순간 무너지는 날이 오면 그때는 아무리 좋은 약도 소용이 없다고. 처방하는 약은 정말 고육지책이고 아무리 좋은 유전자를 타고나셨어도 그것만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말은 제가 이렇게 했지만 환자의 맥과 근육의 상태를 살피면서 일면 이해가 됐습니다. 술의 힘을 빌어서라도 잠시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싶겠구나 싶습니다. 누구나 숨을 쉴 수 있는 구멍이 있어야 하는데 이 환자에게는 술이 해방구인 셈입니다. 저의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치료를 받고 가면서 해맑게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원장님하고 좋은 술을 꼭 한잔 하고 싶어요. 비만의 정도가 심하거나 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스스로 술이 어떤 문제라고 하는 환자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 술의 병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꽤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술에 관대하고 놀이문화와 음주문화가 결합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성인, 특히 남자들의 경우 술을 잘 마시는 것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량은 개인차가 아주 크죠.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취하는 사람도 있고 독한 위스키 한 병을 다 마셔도 속은 어쩔지 몰라도 겉으로는 멀쩡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술의 종류, 마시는 속도, 알코올분해 효소의 유무, 체중, 그리고 어떤 평소의 건강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술은 그 독성도 문제지만 음주운전이나 취중에 벌어지는 범죄처럼 자신은 물론 타인의 삶까지도 망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술이 주는 위로와 좋은 분위기,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란 좋은 점은 취하고 어떤 피해는 줄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넘치지 않게 술을 마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죠. 술로 인해 내 건강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는 얼마나 취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차가 있어서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몸에 나타나는 반응을 바탕으로 취한 정도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음주 1단계입니다. 기분이 상쾌해지고 머리도 산뜻해지는 상태입니다. 긴장감도 놓지 않으면서 원칙도 잊지 않아서 부드러운 인간관계가 형성됩니다. 음주 2단계가 되면 맥박과 호흡이 약간 빨라지고 취중 진담이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용기 있는 고백과 실연의 상처가 발생하는 단계입니다. 음주 3단계는 호언장담, 허장성세의 단계입니다. 큰 소리를 내며 호탕하게 웃고 때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죠. 3단계의 사람들은 2차 가자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음주 4단계는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는 상태입니다. 혀가 꼬부라지기 시작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되죠. 반드시 이제는 집에 들어가야 하는 상태입니다. 이 단계를 지나면 전봇대를 붙들고 이야기를 하거나 최악의 경우 음주로 인해 사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분 좋게 모임을 마치고 다음날 숙취로 고생하지 않으려면 1단계나 2단계에서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어쩌다 과음을 한다고 해도 3단계를 넘어서는 안 되겠죠. 왠지 내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고 누구와도 싸우면 이길 것 같은 기분이 들면 내가 위험한 짐승이 되었구나.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때가 되면 오류선생처럼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술잔을 내려놓고 집에 가야 합니다. 여기에 약간의 팁을 더하면 술의 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음하지 않는 겁니다. 하루 마시면 이틀은 금주하는 것이 좋고 최소한 일주일에 이틀은 술을 입에 대지 않아야 합니다. 술을 해독하는 장기들이 쉬면서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빈속에 마시지 않는 것이 좋고 첫 잔은 호기롭게 원샷을 하지 말고요. 가능한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종의 워밍업인 셈이죠. 안주는 좋은 고기나 두부같이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 해물이나 채소와 같은 알칼리성 음식이 좋습니다. 버섯이나 콩처럼 다양한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는 안주가 간을 보호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술을 마시면서 차갑지 않은 물을 자주 마시면 좋고요. 취한 상태로 잠들지 말고 꼭 술이 어느 정도 깨고
소화가 된 후에 자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 전 114세의 나이로 사망한 세계 최고령 할아버지는 일과를 마친 후에 즐기는 술 한 잔을 자신의 건강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WHO가 발표한 장수 비결 중 첫 번째도 적당히 술 마시기죠. 이처럼 술은 절제하고 잘만 마시면 건강하고 오래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술은 잘 마시면 이만한 약이 없다고 해서 백약의 으뜸, 백약지장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뒤에 바로 과하면 심신을 피폐하게 만들다면서 모든 독의 원인, 백독지 원이라고 말합니다. 술은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양면성을 지닌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술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어떻게 다루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술에 지지 않고 그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몸도 마음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